안녕하세요. 결혼 10년 차 6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최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싸우게 되는데 해결이 되지 않아 너무 힘이 들어 글을 써봅니다. 저는 출산하고 육아휴직 이외에는 쉬어본 적이 없고 어린이집부터 현재 다니고 있는 유치원까지 직접 등하원을 시키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 몇 달간은 남편이 하원시켜주고 있는 상태고요. 남편이 결혼하고 2년째 되는 해에 이직하려고 퇴사를 했는데 그게 틀어지고 난 후 2년 이상 회사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회사에 가게 돼서 6개월, 3개월, 1년 반 이런 식으로 짧게 일을 하다 그만두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라 저는 그냥 지켜보며 자리 잡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음식을 잘해서 저녁 식사 담당을 하고 있고 나머지 쓰레기 버리기 등 집안일은 결혼 초부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신혼집은 시가에서 주신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 4천만 원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대출받아 빌라 전세로 들어갔어요. 당시 제가 결혼 전에 집을 사느라 돈이 없는 상태였기에 전세로 신혼집을 구할 때 돈을 보태지 못했고 혼수만 했었습니다. 그렇게 빌라 전세에서 계속 살다가 급하게 나와야 하는 일이 생겨 제가 결혼 전에 사뒀던 아파트에서 2015년부터 들어가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파트가 현재까지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이고 결혼 전에 2억가량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금은 6억가량으로 올랐네요. 남편 퇴사 이후 제 월급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했고 남편 월급은 불안정해서 생활비를 따로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구직 활동을 하는 기간에 돈을 써야 했기에 남편 월급은 본인이 쓰게 했고 인터넷으로 뭔가 살 때, 자동차 할부금 및 유지비, 가구 살 때 등등 남편 돈을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신혼 초에 있었던 일 때문에 계속 싸우게 되네요. 싸운다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남편이 화내는 것에 가깝죠.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옛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혼 전에 언니 가족과 사촌 동생 내외가 함께 언니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습니다. 다 같이 모여 마시다 보니 과음을 하게 되었는데 사촌 동생이 우리 누나를 데리고 간다며 남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남편은 그때 꾹 참고 넘어갔어요. 이후 고모님이 전화하셔서 미안하다고 하셨고 호텔 숙박권을 주셔서 결혼식 날 좋은 곳에서 하루 묵고 신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사촌동생 내외와 같이 식사도 했는데 분위기 또한 괜찮아서 저는 풀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생각은 다르더군요. 사촌동생이 직접 미안하다 사과하지 않았다며 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가는 모습이 싫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당시 이 결혼을 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결혼 후 2년 정도 지나 남편이 회사를 그만뒀을 때 저는 친정에 남편 회사 그만둔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거짓말을 잊는 게 마음에 걸렸는지 친정 친구들이 모인 식사 자리에서 회사는 잘 다니냐? 라는 친정 아버지의 물음에 그만뒀는데요. 라고 대답해서 모두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언니 집에서 술을 마신 적이 있었는데 언니가 남편에게 결혼한 사람이 일을 왜 그만뒀냐? 땡땡이가 생계 책임지는 거냐? 사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며 얘기를 하다 목소리가 커지면서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서는 그냥 듣고만 있었고 집에 와서 저에게 기분이 너무 안 좋다 하고 얘기를 하더군요. 당시 남편이 상당히 심적으로 마음이 힘든 시기였는데 언니의 그 말들로 인해 더 힘들어 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언니와 해결을 했어야 했는데 저희 집에서 막내라 그런 잔소리를 다반사로 듣고 자라서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당시 남편이 언니한테 사과받고 싶다며 직접 얘기해보라고도 했었는데 저는 남편의 직업이 안정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기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때 그렇게 넘어간 게 문제였네요. 남편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마음에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후 제가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했을 때 화를 내며 위 2가지 얘기를 계속 꺼냅니다. 주말에 제가 약속이 있어 남편이 아이를 봐야 할 때는 여지없이 화를 냅니다. 너는 나를 배려하지 않았는데 내가 왜 너를 배려해야 하냐면서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로 지내다 작년에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언니에게 사과를 받아오라며 사과받지 못하면 이혼할 거다 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집에 있으면 화가 나서 미칠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걸 언니에게 얘기했더니 이미 몇 년의 시간이 지났으니 언니도 사과를 하지 못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언니를 형부가 설득했고 친정 가족들 식사 자리가 끝나고 헤어질 때 언니가 저희 부부에게 와서 그렇게 오래 힘들어할 줄 몰랐어. 미안해. 제부 미안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그 얘기를 한 자체가 잘못인데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며 사과를 못 받아주겠다고 합니다. 내가 하면 안 되는 말을 했다. 말 실수해서 미안하다. 이런 말을 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언니의 성격을 알기에 사과하는 걸로 다행이다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작년 9월 일입니다. 남편은 다시 사과 받아와라. 해결해라. 하고 계속 얘기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언니에게 그때 사과 받아줄 수 없으니 다시 사과하라고 톡과 전화로 계속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상황만 더 악화되어 남편과 언니가 전화로 소리 지르며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언니는 다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라고 했고 이후 친정 가족들 모임은 없어졌어요.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렸으나 남자가 넘어갈 줄 알아야 한다. 너네 일은 너네가 알아서 해라. 하는 말을 들었고 남편은 더욱 화가 났습니다. 올해가 지나고 있는데도 남편의 화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계속해서 저한테 해결해라고만 하네요. 처가집 식구들 사이에서 중재 못한 저 때문에 세상 나쁜 놈이 되어 있다고. 이 일을 해결 못하면 친정 식구들과 연을 끊든 자기랑 이혼을 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이혼하면 지금 사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2억 5천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자기도 그 정도 지분은 있을 것 같다면서요. 아이가 아빠를 너무 좋아해서 이혼하고 싶지 않고 친정이랑도 잘 지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까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댓글. 남편은 그냥 돈 받고 이혼하고 싶은 것 같아요. 기분 나쁜 상황은 이해하고 알겠지만 이미 사과도 한 상황에서 계속 사과하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 빌라 전세로 들어갈 때 남편 쪽에서 준비한 돈이 2억 5천쯤 되는 건가요? 본인 아이를 보는 건 당연한 거죠. 평소에 아내분도 보시는 거고. 약속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사람이 보는 게 당연한 거지 뭘 그렇게 배려를 해준다는 건지. 중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중재를 못한다고 덮어 씌우고 이혼하려는 듯 보입니다. 두 번째 댓글. 이미 남편은 마음이 떠났어요. 그냥 난리쳐서 2억 5천 받고 새 출발하고 싶은 거네요. 남편 자존심 뭉개지고 친척들과 언니가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할 때 님은 뭐 하셨나요? 성격 센 거 알면 그냥 일 잘 다닌다고 남편이랑 입이라도 맞추던가. 세 번째 댓글. 이혼은 이혼인데 2억 5천은 어디서 나온 계산법이죠? 정 이혼하고 싶으면 변호사 사서 진행하라고 하세요. 친정 식구들은 그렇다 쳐도 완전 도둑놈 심보네요. 남편이 원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보세요. 친정 식구들을 핑계로 돈을 원하는 거잖아요. 네 번째 댓글. 친정 식구도 엄청 무례했지만 그 당시 풀지 못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무리하게 사과를 받아오라고 하는 남편의 본심을 잘 읽어봐요. 남편은 무능력한 것도 모자라 사회성도 떨어지는 외골수라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맞대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앞에서는 말 못하고 자기보다 더 약한 쓴이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이렇게 피해의식 쩌는 사람과 계속 살면 피말라요. 친정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닌 뒤틀어진 남편 의식구조 문제입니다. 물론 친정 식구들이 봉인해제를 했고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터질 일이었으니 정신 차리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세요. 남편이 이혼을 진정하고 싶은지 아니면 집에서라도 본인 위치를 갑으로 하고 싶어 저 억지를 부리는지를요. 다섯 번째 댓글. 님 사촌동생이 한 건 폭행이고요. 언니가 한 건 모욕입니다. 사과랍시고 한 건 옹졸한 새끼가 그딴 걸로 아직도 꽁하냐? 하고 비아냥거린 거예요. 님이 시댁에서 저런 모욕을 받으면 가슴에 평생 한 맺히지 않을 것 같아요. 사는 동안은 내 남편 자존심 내가 살려주고 지켜주는 거지
뭐 한다고 무례하고 개념 없고 술버릇도 엉망인 친정에 그렇게 뻔질나게 들럭거려요. 6번째 댓글. 친정집도 대단하고 남편 똥꼬집도 이상하고. 일단은 친정 식구들이 경우 없고 매너가 없네요. 그놈의 술은 뭘 그리 마시는지.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알았으면 사촌동생은 멱살 잡고 처형은 화내고 싸우나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었을 듯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언니가 또 사과해도 남편은 똑같을 것 같아요. 평생 안 풀 성격 같다는 거죠.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7번째 댓글. 남편 시댁 합쳐서 결혼할 때 4천 들었고 결혼 전 여자 소유의 아파트가 혼인 생활 이후 2억에서 6억으로 올랐다는 거죠. 남편이 신혼초에 받은 모욕을 그 당시 별말 없이 넘어갔는데 시간이 지나 아파트 시세가 오르니 터트린 겁니다. 아이도 있는 데다 여자가 매달리는 상황이라 사과를 요구하면서 트집을 잡는 거죠. 지가 돈 한 푼 투자한 적도 없고 돈 4천에 결혼을 했는데 아파트 시세 오른 것에 눈 돌아가서 최소 2억은 받고 이혼할 수 있겠다 싶어 생트집을 잡고 있는 겁니다. 지 평생에 노력한 거 없이 큰돈 만질 수 있다 생각하니 어깃장을 놓는 걸로 보여요. 한번 뻗대봐서 붙잡혀도 지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고 안 먹히면 이혼해서 재산 분할로 큰돈 만질 수 있을 것 같고 둘 다 나쁘지 않네 하는 생각. 이 상황은 남자가 재산 증식에 보탠 거 없고 결혼 생활 유지에 노력한 바도 없다는 걸 증명해서 재산 분할을 결혼 당시 기여도로 판결받아 돈 3, 4천 주고 이혼하는 경우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런 이기적인 놈, 멍멍이 같은 놈, 애 아빠라고 붙잡고 유지시키기엔 인생은 길고 아까워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